유튜브 좀 봤다 싶은 사람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쇼박스, 짧은 드라마 형식을 박스 안에 담는다 라는 뜻이 담긴 이 채널은 유머러스하게 일상 속 공감대를 자극하는 콘텐츠를 선보이며 입소문과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직장, 친구, 연인, 가족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부터 마감 전 미용실을 찾은 손님, 결혼식장 축의금을 내기 전 고민하는 모습 등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고 나눠보았던 대화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지난해 11월 첫 영상을 올린 쇼박스는 고작 5,000명이 안 되는 구독자 수를 보이다가 장기연애 모텔이나 갈까 편 이후 반전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자상하진 않지만 은근히 서로를 잘 챙겨주고 눈앞에 치킨을 먹는 데 집중하지만 연인의 말은 놓치지 않고 들어주는 등 설렘 대신 익숙한 사랑의 모습을 주로 보여주거나 여자친구 SNS에 올릴 사진을 찍어주는 남자친구의 야 너 지금 입술에 색깔이 없다, 순호보다 유라이크가 더 잘 나오네 같은 무릎 탁칠 현실 고증 대사를 선보이며 로켓 떡상을 시작했는데요. 8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상으로 쇼박스는 개설 6개월 만에 147만 구독자 달성의 위엄을 자랑하며 국내 개그 콘텐츠 유튜브 역사에 한 획을 그어버렸습니다. 콘텐츠의 폭발적인 인기와 더불어 출연진들에 대한 관심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89년생 쇼박스의 대장 김원훈 씨는 KBS 30기 공채 개그맨 출신입니다. 개콘 코너 민상토론의 방청객으로 등장한 것을 기점으로 첫 개그맨 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1대1 코너에서 영화 베테랑의 유아인을 패러디한 유와인 역을 하였고 그 밖에 다수의 코너에 단역과 고정으로 출연했지만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언젠간 빛볼날을 기다리며 버텨왔건만 저조한 시청률로 몸살을 앓았던 개콘이 결국 폐지되면서 그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종영 후 극도의 우울감이 찾아와 치료를 받았어요. 코미디 무대를 위해 청춘을 바쳤기에 그동안 난 뭘 했던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개그 콘서트 폐지 전인 2019년부터 이따가 소개할 조진세 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 웃김표를 꾸준히 운영하며 꿈을 버리지 않았고 그의 처절한 노력은 인고의 시간 끝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힘든 시간을 버텨왔던 건 바로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90년생 쇼박스의 눈썹과 턱을 맡고 있는 조진세 씨는 KBS 31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김원우 씨의 한 기수 후배이자 동생이자 영혼의 파트너입니다. 막강한 비주얼을 가진 조진세는 그 어렵다던 공채를 단 한 번만에 붙으며 개콘에 입성하였죠. 김원호 씨와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여러 단역으로 출연하다가 조금씩 비중 있는 조연급으로 성장할 즈음 그도 어쩔 수 없이 개콘 폐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원훈 선배와 서로 의지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든 웃김표를 꾸역꾸역 하면서 활로를 개척하려고 노력했죠. 직장을 잃게 되어 교통비도 간절했던 그들은 결혼식이나 돌잔치 사회를 보면서 조금씩 생활비를 채워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도 웃김표를 통해 꿈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 유튜브 수입 40만원이라는 현실의 벽은 그들에게 계속되는 좌절을 안겨주었죠. 문득 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웃김표를 본 사람은 재밌다는데 왜 봐주는 사람은 많이 없을까? 노력한 만큼의 값어치가 왜 나오지 않을까? 당시 웃김표의 운영 방향은 패러디나 브이로그, 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선보였는데요. 실은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선택했던 방법이었고 조급했던 마음 탓에 현상만을 유지하며 확실한 채널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회의감을 느낀 원훈 씨는 어느 날 진세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장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당시 그들은 미국의 유명 개그맨 듀오 KMP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만의 스케치 코미디 스타일 구축에 도전합니다. 평소 서로에게 뚝 떨어진 텐션과 무표정으로 진중하게 대사를 툭툭 뱉으며 낄낄대던 포인트를 접목시켰죠. 상당히 짧고 즉흥적으로 보이는 꽁트기에 이름을 쇼박스로 짓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개를 달아줄 인재를 영입하게 되죠. 96년생 쇼박스의 홍일점을 맡고 있는 엄지훈 씨는 KBS 32기이자 마지막 공채 개그맨입니다. 한때는 개콘 코너에서 고정으로 활약했지만 개콘 폐지가 거론되는 끝물에 들어와 안타깝게도 데뷔 몇 달 만에 무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그녀는 체중 감량을 하면서 바디 프로필도 찍고 간간히 극장에서 개그 공연도 하며 꿈을 쫓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또 한 번 무대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역시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때마침 쇼박스 멤버들은 소재를 넓히기 위해 여성 멤버를 찾았는데 극적인 만장일치로 엄지훈 씨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후에 그녀에게도 쇼박스에게도 신의 한 수가 되어버립니다. 지훈이는 개콘 때부터 연기력과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젊은 20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기도 하고 시청자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엄지훈의 합류로 소재의 폭은 훨씬 넓어졌고 회의 도중 뜻하지 않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쇼박스의 레전드 영상인 장기연애가 바로 이렇게 예정에 없던 아이디어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는 쇼박스 초창기, 아무리 좋은 기획과 대본, 연기력이 준비되었다 한들 아직은 학고 시절이었죠. 장기연애 모텔편의 경우 촬영을 위해 모텔 대실이 필요했는데 웬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모텔로 들어가려 하니 업주 입장에선 이를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 리 없죠. 게다가 모텔에서 촬영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지금이야 빅히트 콘텐츠 장기연애지만 장소 섭외부터 난항을 겪으며 수많은 숙박업소를 방문하고 촬영 허가를 애원했던 고달픈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장기연애를 기점으로 로켓 떡상을 한 쇼박스. 장기연애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까지 10,000명도 안 되던 구독자 수가 20여일 만에 50만을 돌파했고 6개월이 지나선 147만의 구독자를 달성하며 공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구독자 숫자가 달라져 있었다고 하죠. 이런 떡상은 뭐가 따라오죠? 네, 돈이죠. 한 달에 40만원 남짓했던 수익은 그 40배에서 50배 정도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생일상이 참치캔에서 참치회로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거리에 나가면 이제 알아보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현실 떡상을 몸소 체험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원은 씨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옆에 계시던 분이 알아보시고 그 상태로 2분 정도 대화를 나누기까지 하였다죠. 그런데 늘 성공 이야기는 달콤하지만 과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들이 로켓에 타기 위한 과정은 그야말로 노력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 속 그들은 무심한 대화를 툭툭 내뱉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짜인 대본에 의해서 촬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주변 인터뷰를 하고 대본을 작성하고 장소 섭외가 완료되면 한 대의 카메라로 구도를 바꿔가며 수많은 컷들을 찍어야 5분 이내의 영상이 만들어지죠. 촬영 시간만 하루에 5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 전부 쇼박스 멤버가 직접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들이 쏟아붓는 노력의 크기가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요. 과거 암울했던 경험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해왔던 그들의 노력 덕분에 기존 미디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사실적인 콘텐츠로 공감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힐링을 선사하는 것이 바로 쇼박스 채널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안 본 사람이 있다면 정주행을 강추할 정도로 정말 재밌는 채널이니 제 말 믿고 한번 보고 오시죠.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제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살짝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